아파트 동배치들은 특히 이런 지형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한번 나왔는 어떤 지세, 이런 지세에 따라서 지형 고려하는 것들도 좀 동배치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 특히 이 지형을 무시하고 남향을 선호하는, 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들이 항상 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 풍수에서는 이 남향집을 지으려면 3대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해갖고 덕을 쌓아야지만 이 남향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3대가 적선을 해야 비로소 이 증손자 때 좋은 남향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그런 적선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향 위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 지세를 무시하고 거꾸로 짓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세에 따라서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행해야 될 일들이 이런 전저후고, 앞은 낮고 뒤는, 그다음에 뒤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있는 이런 관계에 좀 잘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합되도록,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동출입구하고 거실의 베란다가 향하고 있는 쪽이 앞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이 동출입구하고 거실이 해당되는 쪽이 어디를 주로 위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조후고 형태가 되는데, 전조후고 형태가 안 되고 거꾸로, 그러니까 거실이라든지 베란다가 있는 앞쪽이 또는 들어가는 동출입구 쪽이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그러니까 전후 후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쪽이 높고 뒤는 낮은 이런 형태로 취하게 되면,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 것처럼 물길이 온다든지 또는 뒤에서 빗물이 많이 고여서 내려오면 집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고이게 되므로 이런 전조후고의 기본적인 전통 기법들을 잘 이용하셔야 좋은 집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세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셔야 만일에 나쁜 사례가 생겼을 때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출입구에 관련되는 거라서요. 동출입구하고 베란다는 앞쪽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쪽이 낮은 이런 전조후고를 갖춰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 배산임수라든지 또는 전조후고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조후고하고 배산임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려면 앞에서 그 단지 배치도에서 보셨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방위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위는 이렇게 북쪽으로 보고 있고, 지금 아파트 이제 지세를 보시면 산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래쪽,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좌우로 벌리고 있는 이렇게 왼쪽으로, 그 다음에 우백호 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잘 벌리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렇게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안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위치를 한번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쭉 크로스 시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들어가는 진로가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다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는 것처럼 이 좌측으로 내려가는 산줄기라든지 또는 우측으로 내려가는 산줄기라든지 앞에 이렇게 산줄기가 막고 있고 뒤에는 열려 있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결과적으로는 북쪽 내지는 북서쪽으로 이런 향을 해야 제대로 되는 지세를 이용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꽉 산이 막고 있는 이런 지세로 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결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는 지세를 거꾸로 했는 또는 지세를 무시했는 그런 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배치에 또 좀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동배치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배열들은 벽열로 또는 직각 배치가 좀 이상적인데 가끔 요즘은 남서향 내지는 동향 내지는 뭐 동남향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아파트들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비슷한 각. 결과적으로는 이 물리는 각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 터의 어떤 좁음으로 인해 갖고 서로 간격이 안 맞아 갖고 다른 아파트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동해 아파트의 모서리 부분이 마치 칼날이 돼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듯한. 앞에 이 터를 고를 때 화살의 땅에 관련된 것들하고 비슷하게요. 건물 자체에서도 이 모서리 부분들이 칼날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칼날로 인지되는 부분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는 그 피해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간 사이 어떤 그런 배치도에서도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마치 아파트에 또 들어올 때도 이 진입로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진입로가 마치 나를 찌르고 들어온 너무 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길에 따라서 직사수로 불리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나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경남 도청에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남 도청 들어가는 이 진입로를 일직선으로 해갖고요. 이 창원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 풍수가를 동원해갖고 길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지금은 도청 앞에 둥그렇게 돌아가도록 이런 로타리를 만들어서 그런 나쁜 거를 많이 감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동배치를 하면서 지그재그로 일정하게 안 하고요. 이쪽에도 한동하고 또 비슷한 방에 또 저쪽에도 한동하는 이런 지그재그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길을 교란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보다는 이 정신이 혼란스러운 이런 기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꺼려야 될 그런 아파트 단지에 해당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또 상가에 중심에 이 상가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좀 피해야 될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특히 몇몇 아파트 단지들은 보면 중심에 이 상가들이 있으면 또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에 상가를 두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풍수에서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선택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파트의 높이도 어느 정도 어떤 기운이 도달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땅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흡입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기운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 이상들은 이런 동식물들이 자라나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식물 같은 경우도 뭐 20층, 30층 되는 경우에 화분 같은 거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해도 오래 많이 유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는다든지 또는 뭐 물이라든지 비료도 잘 주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병들어 죽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높이에 관련된 것들도 좀 유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지구라는 자체가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을 해갖고 자력을 발생하니까 여기에 생태계에 유지하고 있는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운에 따라서 가능하면 너무 자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높이 이상보다는 거기 땅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용어들로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자기 단위를 가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지표면에서 위도에 따라서 0.5 가우스 정도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평균에 관련되는 높이가 통상적으로 층수로 한 6층 정도 6층 정도고요. 그 다음에 높이로는 15층 15m 정도 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뭐 6층 정도까지는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층인 아파트, 30층, 40층 이런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저층 아파트들이 훨씬 생태계하고 잘 어울리고 사람이 거주하기에도 좋은 그런 기온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런 지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 병질환들이 많이 있어갖고요. 한동안에는 이 자석뇨라는 게 붐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만큼 이런 사람한테는 이 자력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돼야지만 그 사람이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자력이 본인하고 잘 안 맞는 특히 높은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더러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또는 원인이 없이 코피가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아마 이런 자력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고 더러들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부모님들이 촌에 계셔갖고 촌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아들 집에 오셔갖고 높은 고층에 30층이라든지 40층에 올라가서 주무실 때 많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이 자력하고 본인이 맞질 않아갖고 바로 그 다음날 내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특히 이런 지자기 어떤 교란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평수에 관련돼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로 생각하시면 음에 해당되는 거고 사람은 움직이니까 양으로 보셔갖고 음양의 조화가 잘 조화롭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는 큰 평수를 얻으시고 사시는 분은 단 둘이 산다. 그러면 이 음은 엄청나게 크고 양은 작은 이런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아파트 평수도 적절하게 사는 사람의 어떤 인구수, 가족 수에 따라서 평수도 거기에 조화롭게 맞춰갖고 결정하는 게 아주 좋은 또는 이상적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평수는 개인적으로 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개인적인 평수는 통상적으로 한 6평에서 7평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보통 이렇게 6평에서 한 7평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본인의 가족 수가 4명이냐 또는 5명이냐에 따라서 30평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한 28평 또는 24평 통상적으로 요즘 같으면 5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20평 이상 30평 미만 좀 부유하게 남한테 경제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려면 그래도 40평 미만 정도까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풍수에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음양이 조화롭게 가족들이 웃고 지내려면 너무 큰 평수보다는 자기 가족 수에 맞는 이런 평수가 훨씬 좋다는 이야기죠. 더러는 속담으로 빈 방에 귀신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가 결과적으로는 찬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찬기, 한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집에 사람이 적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에 이렇게 온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온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한기, 차가운 기운이 돌아다니니까 나한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이런 것들이 집안을 감싸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기운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들이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하게 자기 가족 수하고 알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 대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지에 관련되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집 안쪽으로 마치 칼날 같은 이런 모습으로 치고 들어올 때는 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원을 꾸며둔다든지 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을 달아둔다.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특히 조심을 하셔서 등을 달아둔다든지 또는 날을 치고 들어온 쪽에 이런 방패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셔야 좋은 기운이 잘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정리 학습을 하면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 오늘 주 배우는 게 첫 번째 좋은 집터 잡는. 그 집터 잡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실학자라든지 또는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걸 가지고요. 공통인자를 5가지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요건으로 택리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양택 3대 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전조후고, 배산임수, 전차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좋은 집터 고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집터를 고르면서도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피해야 될 집터에 관해서는 특히 화살의 땅이라고 해서 5가지 화살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야 될 집터 5가지 화살의 땅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 문화에서는 아파트에서 피해야 될 그런 부지라든지 아파트에서 피해야 될 동, 그 다음에 아파트의 어떤 동간 배치, 그리고 아파트의 어떤 그 평형에 따른 것, 이런 것들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요즘 많이 대세로 이루고 있는 아파트 선택하시는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